카자흐스탄의 제1도시 알마티에 SG가자 법인을 설립하고 글로벌 영상진단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서울 메디컬 센터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4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지에서 진행된 서울 메디컬 센터의 개원식과 관련하여 향후 SG헬스케어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공유해 드릴 저희의 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SG헬스케어의 소개와 함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는 카이스트 제약 당시에 우리별 위성 상호의 제작에 참여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하셨던 분야는 위성용 카메라 부분을 담당하셨고요. 이때 취득한 기술을 활용하셔서 스타 VLA라는 벤처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회사의 지분을 전량 외국계에 매각을 하면서 해외에서 약 2년간 위탁 경영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2009년 국내로 다시 들어오시면서 저희 SG헬스케어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회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희는 AI 솔루션 기반의 영상 진단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를 얘기할 때 세 가지 특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기반, AI 기반의 영상 보건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매출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지도에 나오는 이 세계 지도에서 색깔이 표시된 부분이 현재 저희와 거래 중인 국가들입니다. 85개국 140여 개의 딜러들이 현재 저희들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인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현지 딜러가 각자의 인증을 취득을 해서 각자의 의료기관에 의료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번 들어온 딜러들의 이탈이 거의 없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24년에 매출이 한번 많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저희가 저희의 매출은 대부분 12월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24년 12월 3일에 국내에서 발생했던 그 국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많은 저희들의 발주를 좀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들한테 발주를 했을 때 우리가 장비를 받을 수 있니? 너네 나라에 포켓탄 하는데 별일 없니? 라는 내용을 통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고요. 그 당시에 매출들이 대부분 다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 매출이 많이 줄었었고요. 하지만 그 부분들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의 딜러가 이탈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딜러들이 결국 25년에 다시 저희 장비를 타갖고 해서 25년에는 저희가 다시 정상적인 매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는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MRI까지 국내 유일의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풀 라인업이라는 의미는 사실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필립스, GE, 지멘스 같은 세계 3대 메이저 이외에는 거의 풀 라인업을 하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이 풀 라인업이 갖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딜러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각국에 있는 현지 딜러들이 각국에 있는 의료기관의 장비를 공급할 때 저희는 저희 자체 브랜드만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죠. 먼저 저희 장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모바일 엑스레이, 배터너리, RF라는 세 가지 장비가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인데요. 일반적인 엑스레이입니다. 저희가 뭐 어디 가서도 찍는 그런 병원에 가면 내과에 가서도 찍고 외과에 가서도 찍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 엑스레이, 이 일반 엑스레이는 사실 설치 장비라서 저희가 방에다가 설치를 하고 사람이 가서 찍는 방식인 건데 이 모바일 엑스레이는 그런 장비들을 이동 가능한 장치 안으로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군부대, 그 다음에 전대소 같은 데서 많이 수요가 있고요. 지난 코로나 시절에 저희 집합금지가 있을 때 이동형 진료를 하면서 많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너리 RF라는 이 배터너리는 동물용이라는 의미인데요. 요새 이제 동물병원들이 많이 생기면서 동물병원에서도 엑스레이를 많이 찍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이고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장치로 가장 기본적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시암과 RF 시스템이라는 장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장비가 사진을 찍는 장비였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장비는 동영상이 촬영한 장비입니다. 이 동영상이 필요한 이유는 요즘 이제 복강경이나 내시경 수술 같은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하고 정형외과 같은 데에서 허리에 주사바늘을 통한 시술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의 인체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얘들이 움직이는 궤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 척추 관절 수술을 할 때 저희 C암과 RF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 들어가는 바늘이 들어가는 궤적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장치의 차이점은 RF 시스템은 일반 엑스레이와 같이 고정형 장치인 거고요. C암은 이동형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 관련해서 마지막 가장 하이엔드 장비 CT가 있는데요. 앞서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고 하면은 CT는 입체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세밀한 영상을 찍어서 세밀한 진단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MRI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비 중에서 초음파를 제외한 장비들은 모두 다 방사선을 이용한 촬영 장비들입니다. X선을 통해서 저희 영상을 취득하는 장비고요. 이 MRI는 자기장을 통해서 인체 촬영을 하는 장비고요. 실제 기존에 말씀드린 이 방사선 장치들은 하드 티슈라고 해서 뼈, 단단한 조직을 위주로 촬영하는 장비고요. 이 MRI는 소프트 티슈라고 해서 근육이나 신경, 관절 같은 아주 연한 부분, 연 부위를 찍는 그런 장비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AI 기반 영상보건 솔루션인데요. 저희 예종철 교수님입니다. 저희 카이스트에 있는 석달 교수님이시고요. 저희는 예 교수님과 함께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MRI 가속화 솔루션 IAI라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MRI의 촬영 시간을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여기 있는 영상들이 MRI가 점점 선명해지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MRI가 보통 촬영을 하는데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MRI를 촬영을 할 때 한 번 찍으면 처음에는 이 정도 영상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노이즈가 완전히 가득 차 있는 영상들을 계속 반복해서 찍는 거죠. 2번, 4번, 8번을 찍어서 계속 중첩을 시키면 마지막에 저희가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런 영상이 취득이 되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AI 기술은 AI 엔진을 통해서 저희는 이 기술을 노이즈를 줄여준다고 얘기하는데요. 노이즈를 제거를 하는데 실제로 촬영하는 횟수보다 더 짧은 시간으로 저희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개발한 기술은 촬영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기존에 30분 찍는 촬영을 15분만 촬영을 해도 30분 찍은 촬영 영상과 동일한 영상을 취득하는 기술을 처음에 개발했고요. 지금은 그 시간을 4분의 1까지 줄여서 현재는 30분 찍는 영상은 한 7, 8분, 그 다음에 1시간 찍는 영상은 15분이면 동일한 품질의 영상을 취득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기술이 가장 큰 장점은 병원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MRI 촬영 한 번 하는데 보통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을 보고 했을 때 실제 병원에서 촬영하는 시술을 이게 물리적으로는 사실 4배 정도가 줄어서 손님의 그 환자 촬영 수를 4배 정도 늘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촬영하는 대기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탈의하고 하는 시간들을 감안해서 보니까 실제 한 1.5에서 2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병원의 수익이 늘어나는 기술이죠.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금 국내와 해외 기술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AI에 대한 그 영상보건 솔루션 기술을 갖고 계신 석학분이 4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2분은 한국에 계시고, 한 분은 홍콩, 한 분은 미국에 계세요. 그 중에 서울대에 계신 분은 서울대 팀과 함께 에어스 메디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셔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분 카이스트 교수님은 저희와 함께 인터랙션을 설립하시고 플레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홍콩에 계신 노 교수님께서는 현재 AI 솔루션을 기본 탑재한 하드웨어 MRI를 개발하고 계시는데 아직 개발은 마무리를 못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에 계신 분은 스탠포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은 서틀이라는 미국 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 서울 메디컬 센터 프로젝트의 저희 추진 배경인데요. 사실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영상 시장의 변화가 지금 되게 큽니다.
결론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되게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신흥국 중심의 민간 의료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정밀 영상 진단에 대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급 역량이 제한되어 있고 인프라가 미비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자흐스탄의 제1도시 알마티에 저희 서울 메디칼 1호점을 지금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 지난 4월 14일 알마티에서 1호점 개원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диагнос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 городе Алматы всего Medical Center. 저희 현지 스태프들이고요. 저희 대표님입니다. 저희 현지 법인장 아이든이고요. 이분이 카자 국립병원 대학병원 원장님이시고요. 저희 편입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이분이시고요. 저희 현지 법인장 아이든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현지 병원을 처음 계약하고 인테리어를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병원은 총 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점점 인테리어 내부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죠. 마지막 저희 로비고요. 1층 리셉션입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여기가 2층 리셉션. 1층에는 MRI, CT가 위치하고 있고 2층에는 엑스레이, 초음파 등 다른 장비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T실입니다. 저희 장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MRI 장비실입니다. 주소 찾아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저희가 향후에 서울 메디칼 센터를 운영할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SG 헬스케어가 현지로 국내 의료 장비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휴먼 영상의학과,
이게 신사동에 있는 영상의학과인데요. 한 8층 정도 되는 건물을 전체 쓰고 있는 대단히 큰 규모의 영상의학 센터입니다. 이 영상의학 센터에 약 150여 분의 전문의들, 영상판독 전문의들이 지금 등록돼 계시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원격 진료를 통한 영상 판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질병이 발견된다 그러면은 국내 의료기관으로의 연계를 통한 저희는 의료 관광 플랫폼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지점들의 운영은 저희는 허브 앤 스포크 전략으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중앙에 있는 MRI가 있는 허브 지점을 재원을 하고요. 그 허브 지점에서 약 차량으로 5분에서 10분 이내 거리로 해서 MRI 없이 CT까지만 있는 스포크 지점을 3개에서 4개 정도로 위치시킬 겁니다. 이렇게 해서 MRI 촬영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허브 지점으로 몰고 MRI 촬영이 필요 없는 환자들은 스포크까지 분산을 시켜서 주변에 있는 수요를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거점 확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일단 저희가 그 1호점을 개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스타나. 지금 현재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아스타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알마티를 갔느냐? 알마티가 원래 구수도였고요. 현재 아스타나로 청구를 한 겁니다. 수도를 옮겼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알마티가 카자흐스탄의 제일 경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마티를 먼저 시작을 했고, 내년으로 아스타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그 다음에 기르기스탄의 비슈케크,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키예우까지 해서 저희는 2030년까지 총 25개 이상의 지점을 확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CIS 지역의 모델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는 대륙 자체를 슈트시킬 건데요. 저희가 강점이 있는 남미 대륙,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지점을 확대를 해서 향후 5년간 총 100개 이상의 지점까지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카자흐스탄은 K의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가 많이 되게 높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은 인구 100만 명당 MRI 보급률이 거의 한대 수준이고요. OECD 평균 20대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구소련 시절 영향으로 병상 수는 되게 많은데요. 병원 자체는 많아요. 근데 그 병원들이 다 오래되고 낙후된 병원이라서 민간 의료 입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약 한 2천만 명 정도고요. 1인당 GDP는 15,000불. 그래서 보건의료 예산 자체가 하나 약 8조 7천억 원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보건예산 비중이 결국은 한 4%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시장 자체의 성장률이 되게 높은데요. 약 한 7에서 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되게 주목한 부분인데, 한국 의료 관광 1인당 카드 지출액을 24년에 저희가 통계를 내봤더니 카자흐스탄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600만 원 이상을 소비를 했고요. 이는 카드 사용액만 집계한 거기 때문에 현금 사용까지 합치면 1인당 한 3천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2017년 이후로 민간 시장의 의료 지출이 되게 증가하고 있고요. 17년에 약 한 3,700억에서 24년에 1조 6,700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비중 중에서 저희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오운메디나 에미드메드 같은 그런 대형 그런 기업들이 약 한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경병원이 한 30%, 기타 민간 클리닉이 구경병원이 한 25%, 기타 민간 클리닉이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45%의 시장을 경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 국내 의료관광 시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24년에, 지금 2009년에 약 한 6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 환자수가 약 한 24년 기준으로 12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났고요. 24년에 약 한 3천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35년까지는 약 한 5,500억까지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모델의 어떤 피어 그룹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라드넷이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이미지 센터, 저희와 동일한 영상 진단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현재 나스닥에 상장이 돼서 시가총액 한 6조 5천억 정도 기록하고 있고, 25년 매출액은 약 한 3조 원 정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동일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그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라드넷은 선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와 경쟁 관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사업 전략 운영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먼저 저희가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합작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거점화를 통해서 그 지역의 허브와 그 허브 지역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추가 센터 확장을 통해서 스포크 지역, 허브 앤 스포크 전략을 통해서 지역을 늘려 나갈 거고 그 과정에서 일단 토탈 서비스, 의료 관광을 연계할 겁니다. 이 의료 관광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의료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런 플레이하는 분들은 많으신데 사실은 그분들은 지금 저희처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개인 도타리상처럼 개인들이 플레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통해서 영상 진단을 하고 실제 그 환자에게서 질병이 발견이 된다고 하면은 현지에 있는 의사들이 영업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건 일반적인 영업보다는 속도가 되게 높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륙 자체를 4개 대륙으로 확장을 해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6년을 시작으로 해서 2030년까지 5년간 저희는 CIS 지역을 확장시키면서 추가로 중남미, 동남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을 동시에 확장을 해서 100개 지점까지 지점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서울 메디컬 센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외에 저희 먼저 AI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AI 기술은 시간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4분의 1까지 시간을 줄여놨기 때문에 이 기술에 한대는 부분은 거의 이제 끝까지 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더 이상 시간을 줄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RI를 촬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첩을 통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촬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중간에 환자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영상이 틀어지기 때문에 중첩이 안 돼서 사진을 재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학습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러한 어느 정도 범위 안의 움직임은 저희 AI 엔진이 자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움직임 자체도 정상적인 영상을 내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아티팩트 보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기술도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현재 이제 곧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저희가 MRI에 관련된 AI 기술은 거의 이제 끝까지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CT를 통해서 취득하는 영상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보도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CT는 촬영 시간 자체를 줄여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CT는 반복 촬영을 하지 않거든요. 많이는 찍지만 한 번 찍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희가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방사선을 통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핀폭 이슈가 있습니다. 방사선의 조사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 병원에서 1년에 환자 한 명한테 CT 촬영을 2회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 한 명이 CT를 찍을 때 받는 피폭의 양이 WHO에서 권고하는 방사선 종사자가 1년 동안 허용되는 그 양의 거의 절반을 한 번에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번 이상이 되면은 촬영도 촬영이지만 피폭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일례로 방사선사들 그분들은 가슴에 이렇게 배지를 달고 근무를 하시거든요. 이 배지가 까맣게 변하면 그분은 더 이상 근무를 못해요. 그게 피폭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그러면은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더 이상 업무를 못 보십니다. 그 정도로 피폭이 심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주목한 기술은 어차피 시간을 줄일 수 없다 그러면 방사선의 조사량을 줄이자라는 취지로 방사량의 조사를 점점 줄였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8분의 1까지 줄여도 기존과 동일한 영상을 취득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작년 25년에 저희가 식약처 인증을 다 받았고요. 현재 이제 성능을 고도화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히 MRI와 차이가 MRI는 시간을 줄여주다 보니까 환자 수를 늘릴 수 있어서 병원의 그런 경제적인 이익이 막대해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환자의 건강에는 매우 좋은 기술인데 병원의 경제적으로 이익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 피폭량을 줄이다 보니까 그 CT에 있어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튜브라는 장치인데 그 튜브의 수명은 늘어나요. 근데 이 튜브는 지금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수명을 늘려봐야 사실 병원에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경제적인 이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희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적용에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할 시장은 터키 시장이에요.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란이 전쟁을 하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서 거기서 통행료를 걷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터키는 이미 그 흑해 앞바다를 지나가는 그 흑해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터키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터키 앞바다. 그래서 그 선박들에서 이미 통행세를 받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 앞을 지나가지 않으면 흑해로 갈 수 없으니 배들이 통행료를 내긴 하는데 그럼 너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집행 용도를 좀 제한을 걸자라고 해서 합의한 게 보건 예산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후드트라는 관청으로 예산이 들어오는데 보건 예산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터키에서는 정식적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1년에 2번씩 무료로 CT 촬영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CT 촬영만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CT를 많이 찍다 보니까 여기는 튜브의 수명을 보통 남들은 3, 4년 쓰는데 얘네는 서너 달 쓰면 그 수명이 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튜브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 그 튜브의 가격이 CT 가격의 거의 4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체 수요의 수명을 늘린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저희는 이걸 가지고 터키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지금은 저희가 혼자 이제 이 CT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 진단 의료기 기기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폭을 저희가 8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요새 이제 병원에 가면은 치과 병원 가면은 CBCT라고 해서 얼굴에 CT를 찍거든요. 근데 여기도 연약한 피부를 찍다 보니까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10% 20% 줄이는 그런 저감을 가지고 우리는 저설량이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10% 20%만 남기고 85%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마케팅적으로도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봐서 그때 되면은 모든 저희 제품에 이 기술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지금 초저자장 MRI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치과 전용 MRI입니다. 아까 저희 장비도 소개시켜드렸던 일반 MRI인데요. 일반 MRI 같은 경우는 1.5T 마그넷. 이 MR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석으로 자기장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 마그넷이라는 자석을 통해서 그 전류를 자기장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마그넷이라는 자석이 그런 그 영상으로 취득 가능한 의료용으로 취득 가능한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이 자석의 온도를 마이너스 270도, 절대 온도 0K까지 떨궈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그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마그넷 자체를 헬륨으로 완전히 뒤에 덮어요. 그래서 헬륨 코일이 완전히 뺑뺑 둘러싸고 있고 그 뒤로 그 헬륨을 계속 냉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실제 우리가 보는 그 장비 공간보다 2배 정도 되는 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계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그 기능이 있는데 실제 그렇다 보니까 일반 치과에서는 치과 공간보다 MRI 설치 공간이 더 넓어져요. 그래서 아예 쓰고 싶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치과에서 MRI가 필요한가를 보면 예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뭐 치과에서 하는 게 충치 치료나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플란트의 경우를 이걸 하려면은 사람의 뼈를 깎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에서 염증이나 그다음에 신경을 건드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인간이 이제 퇴화를 하면서 턱 기능이 약해지면서 사람의 턱 관절에 대한 질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사선을 통해서 취득하는 영상은 하드 티슈라고 해서 뼈 조직을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경이나 그다음에 염증, 그다음에 관절 같은 이런 부위를 촬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 치과병원 같은 그런 대형 병원에서도 MRI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일반 MRI에 가서 머리를 들밀고 찍는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마그넷의 자장을 줄였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MRI는 사람의 풀바디, 몸통 전체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사람의 얼굴만 찍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줄이면서 자기장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064 테슬라의 초저자장 마그넷을 개발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1.5 테슬라의 거의 20분의 1 수준이죠.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냉각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이는 이게 렌더링 이미지인데요. 이 정도 사이즈의 장비로 실질적인 MRI의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마그넷까지는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그넷을 가지고 영상을 취득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취득한 영상은 아까 처음에 제가 MRI 설명할 때 보여드렸던 최초 영상 노이즈만 가득한 그런 영상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희가 일단 개발하고 나서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저희가 개발한 AI 솔루션을 저희가 도입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의료적으로 의미가 있는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그넷과 저희가 개발한 AI 솔루션을 좀 취합해서 이런 장비를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거고요. 근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게 이미 MRI라는 장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소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 제품의 프로토타입,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제품을 개발을 해서 인증을 받고 28년부터 저희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 장비가 갖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과에서 점점 이제 MRI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은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장비 자체가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돼서 시장을 크게 바꿀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20년 전에 지금 저희가 치과를 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사진 한 장 딱 찍습니다. 그래서 이빨 쭉 모양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덴티스트가 치료를 하죠. 근데 지금은 병원을 가면 뭔가를 물어요. 딱 물고 있으면은 삥 돌아가면서 찍습니다. 그게 이제 CT를 찍는 거예요. 근데 CT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장비 자체는 이렇게 큰 장비거든요. 근데 치과 전용 CT가 나와서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CT가 보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치과 중에 약 90% 이상이 그 CBC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CT가 없으면 치과 영업을 못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왜 MRI는 없느냐? MR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비의 제약, 가격의 제약이거든요. MRI 한 대 보통 가격이 10억 정도 하는데 저희는 지금 개발하는 제품을 10만 불 언더로 판매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저희가 해결할 수 있어서 치과에 있어서는 하나의 혁명이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장비는 확장성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치과용으로 개발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가장 크게 의미를 두고 있는 시장은 동물 시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동물용 엑스레이도 만들고 있는데 동물들도 사실은 MRI를 촬영할 필요를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이 장비를 가지고 말이나 소처럼 이런 대형 동물은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또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 데리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소형 동물들이잖아요. 이런 동물을 찍으려면은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이 정도 사이즈의 마그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장비의 형태를 변경해서 동물병원 전용 MRI도 개발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일반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사실 MRI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관절 질환을 치료할 때는 MRI 촬영이 필수니까요. 근데 사실은 공간적인 제약과 그 비용적인 제약 때문에 못 갖다 놓는 건데 저희가 이 장비를 변형하면 정형외과 전용 관절만 촬영할 수 있는 MRI도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반 동네 정형외과에서도 이런 소형 MRI를 보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 장비에 확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